일단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돈이 싸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설치 자체가 굉장히 이지하다라는 거예요. 설치 기간도 굉장히 짧아진다. 네 번째는 이게 안전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델공학 에러입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 원자력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관련해서 원리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이 빅테크들이 이 원자력 중에서도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한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MR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거에 발단이 됐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논리적인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 2기가 확정이 되고 나서 원자력 관련 이 미국 에너지 관련 주들이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 상관없이 바이든 정부도 뭔가 얘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이 세계의 정세 속에서 좀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높아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세계 트렌드에서 왜 지금 SMR과 같은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델공학 집업푸드 지금 보이시죠?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체 집업으로 굉장히 좋으니까 간절기 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영상 바로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기본적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집중을 조명을 받게 된 이유가 있죠. 지금 AI 때문입니다. 안델공학에서 AI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AI 관련된 얘기 중에서도 이 거대한 AI 모델을 돌리기 위한 그리고 출원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업체라든가 AI 스타트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거의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만 따져놓고 보면은 2015년 대비해서 현재 2024년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만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를 보면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에너지 소비가 뚜렷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은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고 이 데이터 센터에 가장 빡센 것이 엔비디아 GPU 막 들어가고 막 엄청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의 TPU도 막 엄청 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쨌든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에너지를 많이 쓸 거다라는 게 자명해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원래 기업별로 뭐 ESG다 아니면 뭐 RE100 탄소 배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화석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뭐 태양광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풍력 에너지 이렇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던 차에 러시아 전쟁이 딱 터지고 천연가스 공급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유럽 자체에도 지금 에너지 공급난이 발생했죠. 유일하게 지금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팔면서 엄청난 소득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원전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가 50% 이상,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이 원자력 에너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그걸 이제 갖다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뭐 탄소 배출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는 점차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난 따끈따끈한 11월 12일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2기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 해리스가 뭔 얘기했냐? US 누클리어 에너지를 익스펜딩 한다라고 돼 있죠. 익스펜딩. 더 확장할 거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앞으로 미국에서 원전 관련된 얘기를 더 빡세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고 말고 미국의 가장 그 원전 악몽 사고라고 하는 그 쓰리마일 섬 원전도 다시 재가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워의 용량을 보면은 이 핵발전 요게 지금 100기가와트거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은근히 높죠.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게 천연가스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 화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태양광도 꽤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100기가와트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3배로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시면요. 자, 미국이 뭘 계획했다? 누클리어 파워를 2050년까지 3배로 만들어버리겠다. 너무 수요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장표가 있습니다.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이거죠. 에너지 포캐스트 해가지고 지금 시점이 2024년도잖아요.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 초록색 부분이거든요. 이 초록색 부분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거 보이십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 보이시죠? 2030년까지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될 것 같고 또 많은 것이 이제 네트워크 쪽이죠. 결국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네트워크가 많이 될 거고 와이어리스, 와이어드 모두 다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솟는 에너지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양도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재생에너지 쪽은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되게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빛이 없을 때는 생산을 못 하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없으면은 풍력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석 에너지를 떼우자니 또 뭐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해가지고 기후변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자력 쪽으로 가서 생각을 하는데 원자력도 문제가 뭡니까? 결국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방사성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이 아직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이렇게 원만히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존 에너지보다 더 안전한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개념이 집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SMR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기존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국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해안가 쪽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죠. 보통 이제 냉각을 하기 위해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육지에 있는 경우에는 거대한 그 심슨에서 나오는 거대한 그 냉각탑 같은 거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존에 있는 원자력과 SMR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말 그대로 거대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 만드는 거에도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서버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거를 생각하시면은 그게 딱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M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노트북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 기존 거는 이 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 들어가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엄청나게 냉각 장치가 돼 있거든요. 냉각 관련해서도 제가 액침 냉각 관련된 이런 얘기들 많이 다뤘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잘 이제 식혀주기 위한 냉각 장치도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도 걔네들 이제 렉에 컴퓨터가 막 꽂혀 있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거를 돌리기 위한 시스템, 순행식이니 뭐 공냉식이니 이러한 방식들, 아니면 나중에 액침 냉각, 액체 냉각 이런 것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냉각하는 것들, 이렇게 거대한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막 북극에 지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슬란드에 지어버리고. 빅테크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거대하게 지어지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안에 심지어 팬이 없는 것도 있죠. 팬리스, 공냉이 안 되는 냉각 시스템 자체가 없는, 제가 지금 M2 맥북 에어를 쓰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팬리스 모델입니다. 팬이 없습니다. 냉각을 아예 안 해도 되는, 자연적으로 그냥 써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수준이 되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성능은 서버 컴퓨터에 비할 바는 아니죠. 훨씬 낮은 수준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SMR의 핵심은 결국은 이 기존의 냉각 모듈이다, 원자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이 다 돼 있고, 얘네들을 안정성 있게 또 이제 덮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바닷가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듈 형태로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보신 거는 뉴스케일 파워의 이 원자로 모형인데, 사실 이 SMR의 지금 표준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자기 제조 방식대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게 표준이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보시면은 지금 요 안에 모든 게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코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해 이제 우리가 노심이라고 하죠. 노심, 원자력 노심. 이게 실제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235 같은 핵 연료 같은 것들이 농축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제어봉이라고 하죠. 이 제어봉에 따라서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제어봉을 통해서 얘가 얼마나 이제 가속해서 반응을 일으킬지, 아니면 좀 덜 반응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심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막 뜨거울 거잖아요. 그 뜨거운데 여기 물이 들어와. 물이 쭉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이십니까? 스팀 제너레이터. 물이 끓어가지고 이제 증기가 만들어지니까 이 증기를 통해가지고 슈퍼 히티드 스팀이 빡 나가면은 여기에 터빈을 막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따로 냉각 시스템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외부 전력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 냉각이랑 제어가 다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이 스팀을 생성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노심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이게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있던 건데 요 안에 다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기존 원자력 발전에서 되게 복잡한 펌프로 막 냉각제를 사용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바닷가에서 이제 식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방식 대신에 자연순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류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외부 전력이 없이도 냉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 있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프레셔라이저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글말로 가압기라고 그러죠. 압력을 이렇게 넣는 거죠. 기존 원전에도 똑같이 가압기가 있어요. 이 가압기가 있는 이유는 이 냉각수가 이 압력을 높이면은 끓는 점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끓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분열에서 이제 열이 막 발생하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계속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물 끓는 점이 우리가 뭐 보통 이 대기압 1기압에서는 100도씨죠. 근데 압력을 높이면 계속 이제 끓는 점이 상승하는데,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서 150기압을 쓰면은 냉각수 끓는 점이 345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안 끓고 계속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압기의 역할인 거죠. 위에서 빡빡 눌러주고 있는 거죠. 그럼 핵분열이 또 너무 빠르다 하면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요 제어봉이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론이나 카드뮴 같은 이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 요거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근데 이 노신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녹여서 하는 방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안에서 작게 만들어서 다 구겨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하나로 딱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이게 하나의 모듈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원래 하나하나 따로 지어야 될 것들을 압력 용기 내에 딱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딱 모듈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발생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열이 다시 이제 내려오는 이러한 자연순환 구조로 대류를 하면서 냉각을 시킨다. 정말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고농축의 우라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료 효율을 최대한 이 조그만 곳에서 극대화를 하기 위해 우라늄을 굉장히 많이 농축시키다 보니까 이 고농축 우라늄 자체에 대한 수요가 느는 거죠. 이거 원래 러시아가 잘 만드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좀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약간 서방 국가들이랑 EU, 유럽이랑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공급이 또 제한적이라서 이 농축을 잘할 수 있는 기업과 기술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SMR이라는 게 이제 지금 좋은 점만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얘의 포지션 이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빅테크들이 너무 갖고 싶은 어떠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돈이 싸다 요 부분, 그러니까 설치도 용이해요. 우리가 발전소를 지으면은 발전소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발전소를 지은 다음에 걔네들의 전력을 보내야 될 거잖아요. 딴 데로 보내려고 하면은 그 전력망을 다시 막 구축하고 우리 집 근처는 원자로 에너지 싫어 이렇게 하면은 또 원자력 에너지를 되게 멀리 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송전하고 배전하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너무 손실이 큽니다. 근데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력망 가까이에 원래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화력 발전소를 드러내고 거기다 SMR을 꼽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작은 면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낮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걸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설치 자체가 이지하다. 굉장히 이지하다라는 거예요. 전기 출력 자체는 300메가와트 정도가 최대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전체 크기가 대형 원자로의 최대 100분의 1까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지에서 설치가 가능하니까 뭐 산악 지역이라든가 극지방 같이 전력 공급 자체가 뭐 배전을 하기도 힘들고 이런 지역에서 이거를 딱 꽂아서 할 수가 있고 뭐 물 담소화라든가 뭐 수소 생산 같은 그러한 곳 쪽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망이 불안정한 지역이라든가 멀리 있는 지역에 굉장히 잘 쓸 수가 있겠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또 이게 원자력 발전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지으면 한 1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공장에서 이미 사전적으로 아까 그 모듈들을 모듈화해서 미리 사전 제작 만들 수 있으니까 설치 기간도 굉장히 짧아진다 라고 보는 거죠. 애초에 공장에서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그냥 가서 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의 용이성, 설치 용이성과 비슷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건설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그만큼 덜 든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SMR 역시도 이 탄소 배출을 탄소 중립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으니까 화석 에너지 대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요. 네 번째는 이게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자연 대류로 수동적으로 이 시스템이 작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은 일단 그냥 자동으로 정지가 돼요. 그냥 전력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뭐 후쿠시마 원전이니 스리마일 섬이니 전부 다 냉각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뭐 전력이 제대로 안 돼서 냉각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뭐 노심이 이렇게 막 드러나서 다 녹아버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 대류를 했고 전력 공급이 갑자기 멈춘다고 하면은 그 사태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빅테크는 또 뭘 하고 있느냐? 빅테크별로 지금 굉장히 SMR 사업에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도 하고 있고 AI 관련된 모든 걸 다 집어삼키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얘들과 같이 500메가와트 규모의 SMR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로가 6개에서 한 7개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기존 전력망을 그대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SMR을 바로 꼽아버릴지 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이제 미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SMR이 진짜로 설치가 되는구나, 이게 에너지로서 활용이 되는구나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빠지지 않는 이 아마존이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SMR을 통해서 대형 데이터 센터 10개 규모의 전력량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아마존은 지금 이 X에너지라고 하는 얘네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300메가와트의 SMR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버지니아의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 허브를 만들겠다. 거기서 제일 전력을 많이 쓰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원자력 기업과 지금 20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펜실베니아주의 3마일 섬에 원전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는 지금 SMR을 할지 뭘지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그 중에 이제 SMR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빠지면 섭섭한 오픈AI가 SMR 기업 오클로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2027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클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영상을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냉각수가 불필요한 상태에서 물 사용량을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폐연료라든가 뭐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해서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좀 약간 완화를 하려는 좀 지속 가능한 측면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 4명 말고도 되게 재밌는 게 이 유럽도 이제 다시 원자력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환경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나오는 것이 EU의 이제 지평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유럽 SMR 산업 동맹이라는 거를 출범을 해가지고 2030년까지 SMR을 상용화하자라고 아예 결탁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전 세계 SMR 프로젝트가 지금 45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1건이 유럽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특히 이 프랑스는 이제 원전 강국이다 보니까 프랑스의 원전 업체인 누워드 같은 경우에 EU가 보조금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SMR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근데 물론 EU 안에서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여전히 이제 재생에너지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진 국가들은 약간 SMR을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유럽도 지금 이제 기술 관련된 것들이 미국한테 너무 많이 추월 당하고 뭐 거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테크 관련된 거를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뭐 트럼프 된다고 하면서 인텔 뭐 팹 짓는 것도 뭐 지원된다니 많이 뭐 약간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SMR 통해 가지고 빅테크들이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SMR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일단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SMR을 실제로 만드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표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한 개 만들 때. 근데 이것도 이제 점차 적절한 방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아직은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현재 포지션은 원자력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